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수급 분석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녀 경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자녀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자녀 경제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 분석 간단히 하고 요것만 볼 사람은 요것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뒤에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흘렀는지 좀 살펴보면은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 매수해 가지고 0.71% 올랐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 정도 올랐는데, 특히 이 코스닥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600억, 그리고 기관들이 2,0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 코스피 쪽에서는 연기금은 비중 조절을 위해서 계속 물량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거는 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또 팔았어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큰등 굴리는 세력들이 비중을 조절하느라, 그리고 개인들이 돈 좀 돌려주세요 해서 환매하느라, 또 그리고 이 시장에서 큰 돈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가지고 실물 경제를 보면은 돈을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은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세금을 또 안 올린다고 또 했는데 거기 진짜로 안 올릴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참 포지션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돈 들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정리해드렸듯이 2021년, 2022년 경제 전망을 기관들은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올해는 4월 달에 선거,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써 정부에서는 설을 맞이해서 35조 이렇게 돈을 푼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이렇게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계속 좋은 분위기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현재는 이렇게 팔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야 안 되겠습니까? 쟤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쟤들도 투자를 하는데 채권, 부동산, 주식, 그 외에 기타 이거 있는데, 요 기타 부분은 나중에 자녀 경제 교육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건데 어떻게 계속 팔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들어온다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고 있는 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최근에 주식 투자 공부를 좀 안 한 분들, 또 그런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을 들고 들어오시는 관계로 주위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물어오면은 입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더불어 같이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력들은 원익 IPS, YG 엔터테인먼트, 시젠, SK 머티리얼즈, 리너 공업,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원액 IPS 같은 거 일단 눌러볼게요.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접근하기는 그렇죠. 굳이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렵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재상승한다 아닙니까? 수급을 보면은 세력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늘 엄청 매수했습니다. 53만 주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15만 7천 주 매수하고 상당히 수급이 좋았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죠.
여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오르는 거 따라가든지 계속 들고 있든지 뭐 그렇게 하고, 또 보유 종목 중에서 지금 요즘 자동차 관련 업종 상당히 잘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건 좀 들고 있다가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좀 가봐야죠. 저번에는 전기전자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또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니까. 또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좀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현대차 이렇게 좀 현대그룹 쪽으로 해서 자동차 종목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 흐르는 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그쪽으로 줄이고, 이제 다음 뭐 소비재 같은 거, 뭐 저기 화장품, 뭐 유통, 여행 이런 거 좀 공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중국에 우한 있죠,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생기자 중국 정부는 과감하게 아예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사람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게 정리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움직였을 때 우한의 경제가 어땠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한 쪽으로 잠시 그 영상들 좀 보면은 지금 신선식품, 뭐 유기농 이런 것들 잘 팔린다 그래요. 또 그리고 뭐 그동안 헬스장 같은 거 운동 많이 안 했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건강해야 면역력도 생긴다 해서 그런 게 또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사람들이 먹으러도 많이 다니고 영업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 지역 내에서 놀러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재가 굉장히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우한이라는 그 상황을 잘 연구하면은 앞으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투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돈 움직임을 보면은 세력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가고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꾸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코스닥으로 이런 종목이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16개 종목이 됩니다. 이 종목 다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종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YG 엔터테인먼트도 위에 있네요. 이런 것들은 괜찮죠. 지금 괜찮은데 요거는 제가 살펴보고 괜찮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원익 IPS 보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지금 참모가 분할 매도 중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지금 와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양 전기공업도 지금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원익 QNC도 이거는 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살펴보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급 분석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녀 경제 교육 시작하는 방법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지 몰라도 또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대화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화를 갖다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대화가 무거워지고, 대화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중간에 잘 끊기고, 꼭 결론은 서먹하게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가 꼭 싸우고 끝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녀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리 와 해서 훈계하듯이 가르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관심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참 그게 대화의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한 3일 바빴습니다. 집에가 동전을 계속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이렇게 모아뒀는데 약속을 했어요. 방학이 되면은 이 동전을 분류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하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가 컴퓨터를 이렇게 좀 또닥또닥 하더니 희귀 동전이 있다 그래요. 동전도 다 같은 저는 다 같은 동전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는 좀 희귀한 동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분류한 겁니다. 이게 1970년대 및 60년대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1980년대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대 동전이고 이게 2000년대 동전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공부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 저도 새로운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1966년도에 여기 지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원, 5원, 1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수정해 버릴까요? 1960년도에 1원, 그리고 5원,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답니다. 66년도. 그리고 1970년에 1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만들어졌고 72년도에 5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고 1982년도에 50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답니다. 동전이 각 연도별로 발행된 수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희귀 동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1982년도 최초에 만들었던 그 500원짜리 동전이고 요건 1998년도인데 우리 IMF 때 이때 동전을 많이 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가 좀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60년대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전이더라고요. 1968년도 동전입니다. 그래서 집에 애하고 요거 한 3일 연구를 하면서 돈 이야기 계속 했죠.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보고 이걸 가지고 뭐 이 동전 앨범을 사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연도별로 모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 팔면 돈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시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애하고 저하고 의논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동전이 좀 비싸게 팔립니다. 이런 거 미사용 동전은 뭐 이런 거 하나가 30만 원에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10원짜리도 좀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몇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해서 뭐 투자를 하기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원짜리 동전을 그냥 말 그대로 10원이잖아요. 어디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동전 바꿔달라고 해서 계속 찾아보고 다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면 운 좋으면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동전을 찾아서 이제 비싸게 되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10원짜리를 찾아서 1000원에 팔아먹으면 뭐 1000배의 수익을 남긴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 1000배의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엄청나죠.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냐면 그냥 1000원일 뿐이에요. 이게 이 10원짜리 동전을 정말로 한 1000만원치 1억치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뭐 이것만 가지고서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충분한 이 수량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동전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주식 투자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은행에는 안 넣는 걸로 하고 그냥 앞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게 훨씬 낫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수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아직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이트를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수집뱅크 코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0원짜리입니다. 1966년도부터 확대 보기 하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966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10원짜리 동전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중간에 그 미발행된 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쫙쫙쫙쫙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지배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일단 요걸 다 사자. 이거를 다 사서 이게 10원짜리를 다 사고 50원짜리를 연도별로 다 사고 100원짜리 사고 뭐 500원짜리 사서 액자를 만들자. 액자를 만들어서 차라리 벽에다가 하나 딱 붙여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자.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모아가지고 신경 쓰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냥 이거 사가지고 액자 하나 만들어 놔면 감상하기도 좋고 또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많이 되면은 더 많이 사면 되죠. 일단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 돈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집 애들도 어린애들 꼬마들 있죠. 동전 많이 있을 거예요. 동전이 있는데 막연하게 동전이다 생각하고 그냥 은행 가지고 가서 저금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끝인데 이걸 가지고서도 돈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돈이 왜 희귀해지는가 또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왜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동전의 크기가 바뀌고 동전이 바뀌는가 또 궁극적으로 이 동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가 그 동전뿐만이 아니라 지폐도 이제 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놀이 삼아 저렇게 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돈 공부를 한 걸 지식을 자꾸 쌓아 나가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너무 빡시게 진지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은 오늘 점심 때 여기 수제비를 먹었어요. 수제비를 먹는데 이 후추를 넣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이 후추를 꺼내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집사람은 이거 꺼내길래 후추 넣은 김에 집에 하고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걔는 물어봤죠. 이 후추 때문에 주식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거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하더라고. 맞다. 왜 그러냐면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럽에 후추를 팔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네덜란드하고 중간에 이 벽이 있어서 인도가 여기 있는데 이 후추를 찾아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돈을 좀 모았다. 그렇게 돈 모으는 방법이 바로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 돈을 쫙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 후추 사와서 네덜란드에서 팔아먹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돈이 남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 시작한 게 주식회사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만 가지고서도 이 네덜란드는 옛날에 진짜로 잘 살았다. 유럽 금융 중심지가 바로 네덜란드다. 그게 한 400년 전의 이야기다. 네덜란드가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옆에 있던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우리도 한번 이 주식회사 만들어 보자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한 게 주식회사다. 또 그리고 이 후추 때문에 미국 그리고 저 아메리카, 캐나다, 저 남미 쪽 이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거 알아? 찰리 스누피 나오는 만화 그거 예전에 많이 봤지. 그게 요때 요 후추 때문에 그런 거다. 이 후추 찾으러 인도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잘못 간 게 거기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 후추 하나만 가지고서도 밥 먹는 내도록 재밌는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경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경제 교육 할 거니까 모여라. 경제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네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인상 팍팍 쓰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딱 이렇게 째려보면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거 안 됩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한 분위기도 엉망이 돼서 끝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 주위에 사소한 걸 가지고서 밥 먹을 때도 좋고 놀 때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의 이야기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돈을 갖다가 가까이 접하고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상화 되는 거죠.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재미서 하죠.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이 경제 공부에 대해서 뭐 학교 공부하듯이 암기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 더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 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창의성 있게 각자 상황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